저희 열린공감TV가 예측한 대로 모레 4월 4일 오전에 윤석열 탄핵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8대0 만장일치 파면을 예상하는데 아직도 상황 변화는 없는 거죠? 현재 네. 그 전에 오는 얘기로는 이제 8대0 만장일치가 만장일치. 이미 벌써 지난 3월 말쯤부터 정해졌다고 합니다. 아, 이 흐름이 8대0의 흐름이.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여론, 거의 모든 관측들이 8대0 만장일치를 예상하고 있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얘기만 이제 들으면 되는 상황인데 안국역 근처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안국역 2번 출구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맨날 왔다 갔다 하던 곳이어서 네. 저기를 익숙한 곳인데 완전히 저렇게 차로 막아놨습니다. 네. 진입로를 막아놨고 그리고 좀 넓은 화면으로 보시는데 저희 버스가 몇 대일까요? 정말 많은 버스로 저렇게 애워싸 놨습니다. 저기 버스와 버스 사이에 간격이 없어서 네. 그 사이로도 사람이 들락달락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공 상태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이제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판결 불복 밑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끝까지 지금 기각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진짜로 믿는 건지 믿은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냈고 하루 앞두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하야설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열린공감TV에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시면 답은 나온다.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절대 감옥은 가지 않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일 모레 그냥 이대로 앉아서 네. 탄핵을 과연 당할까? 아, 그냥 이렇게 서서 죽을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탄핵을 안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하야가 제일 먼저 눈에 띄죠. 아, 예.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서울지구병원으로 도망가는 것. 도망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탄핵 선고 전에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 경우의 네. 수라든가 경우의 수. 네. 예측 가능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추정이죠. 네, 추정이 그렇게 한번 든다. 추정을 해보자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네. 윤석열이가 하야 성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가 이제 망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뭐 현재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김건희가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예.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과연 망명이 가능하냐? 네. 국내에 있는 일본 대사관으로 들어가 버리면 일단 망명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본 땅과 같은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본 본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행기로 가거나 배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출국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수사관들에게 걸리게 되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밀항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요.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들리는 얘기가 불복하고 네. 그러니까 탄핵에 불복하고 용산 관저에서 끝까지 투항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오늘 또 민주당에서도 이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열린공감TV의 보도 내용을 받아서 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한덕수 현재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 날짜를 잡지 않는 겁니다. 아,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네, 네. 그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 네. 법률상으로는 네. 탄핵이 발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4월 4일 날 탄핵이 되게 되면 6월 3일 그렇습니다. 60일 이내니까요. 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지를 해야 됩니다. 아, 그 절차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아,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네, 그렇죠. 예,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걸 또 다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고 판결하는 때까지 최소 2주를 네. 버틸 수가 있죠. 네. 2주란 차이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6월 4일경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새로운 사건, 예. 유진교사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진 사건에 대한 2심 판사가 알다시피 지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추미애 전 장관이 2개월 정직을 내린 거를 그냥
네. 없애버린, 기각시켜버린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한테 되게 유리한 신윤 판사. 예, 네. 그 판사이기 때문에 그 판사 바뀌었거든요. 2심 네. 판사. 그걸 또 기대하는 거죠. 그 판사가 2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때릴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4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4월 4일 이후까지 만약에 한덕수가 버틴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리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 주자가 돼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2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네. 낙마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야 얘기가 나오는데 재판 중인 공무원이 사직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재판 중 아니냐. 네네. 그래서 대통령도 하야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사직과 관련해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쵸, 본인 잘- 위에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고를 해야 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네. 오히려 보고를 받는 대상이라서 네. 자신이 그냥 윤석열이가 하야를 하겠다고 해버리면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 즉시 사임 효력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직무를 하지 못할 뿐이지 형식적인 대통령의 그렇죠. 그 대통령 네. 자리에는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도 없고요. 네. 자, 그런데 네. 네, 중요한 게 다음 거 보실게요. 네. 하야를 한다면 네. 이미 하야를 했지 않느냐. 네. 그럼 그러면 만약- 탄핵이 네. 안 되느냐 이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됩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내일 뭐 하야를 발표하던 말던 네. 헌법재판소의 4월 4일 탄핵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 그냥 아무 뭐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아무런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목적은 그 직에 대한 파면과 그 직으로 인해 얻은 권한이나 예우 등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파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윤석열이가 꼼수를 써서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파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내일 내려가겠다라고 발표를 할 수는 있어요. 네. 한마디로 우리 돈 데크만님의 말씀처럼 개수작을 부릴 수는 있으나 네. 그냥 그건 개수작일 뿐이고 네. 다음 날인 4월 4일 날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된다. 팩트 체크를 해봤고요.